네임 태그? 청소부 김. 하하, 이름도 못 외우는구만. 뉴저지 한 고등학교의 조용한 청소부 김진구. 하지만 그가 분필을 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천재 수학교사가 왜 미국에서 청소부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한 자루 분필이 어떻게 편견으로 가득한 교실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수학은 머리가 아니라 인생을 믿는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오후 4시 30분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던 김진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살의 그는 이제 미국에 온 지 3년째였죠.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그의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15년간 일하던 김진구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아빠, 우리 언제 햄버거 먹을 수 있어요? 8살 딸 수진이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선명했죠. 아내 미영은 편의점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김진구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미국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그의 학력은 미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죠. 영어도 서툴렀고 교사 자격증을 다시 따기엔 시간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진구가 찾은 일은 청소부였습니다. 네임 태그, 청소부 김. 하, 이름도 못 외우는구만. 17살 학생 잭슨이 친구들과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김진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업생 중 하버드 진학자, MIT 합격자 명단,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들. 나도 한때는 김진구는 중얼거리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5층 복도 청소를 마치고 김진구는 3층 수학교실로 향했습니다. 에드워드 미첼 선생님의 교실이었죠. 52살의 미첼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20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구가 보기엔 그의 수업 방식이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왜 어려워할까? 김진구는 칠판에 남은 복잡한 수식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적분학 문제였는데 해법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김진구는 무의식적으로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자리에 놓았죠. 자신은 이제 청소부일 뿐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로 나서자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맨날 수학교실만 오래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김진구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는 단지 수학이 그리웠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진구는 딸 수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 수학시험에서 98점 받았어. 한국에 있는 수진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가 최고네. 김진구의 얼굴에 처음으로 웃음이 떠올랐죠. 아빠도 수학 선생님이었잖아. 나 나중에 아빠처럼 수학 선생님 될래? 전화를 끊고 나서 김진구는 멈춰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진아, 아빠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야. 그날 밤 김진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칠판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아른거렸죠. 분필을 든 손이 자꾸만 떨리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3층 수학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미첼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세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미분방 정식입니다. 26명의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선생님, 이거 정말 풀 수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에밀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풀어요. 나도 해답은 모릅니다. 교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아직 완전한 해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뒷자리에 마이클이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학이란 건 항상 도전하는 거예요. 풀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죠. 수업이 끝나고 교실이 비워진 후 김진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걸레와 물통을 들고 청소를 시작했죠. 칠판을 닦으려다가 김진구는 손을 멈췄습니다. 미첼 선생님이 남긴 수식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건 편미분방 정식인데 김진구는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몇 분간 수식을 바라보던 김진구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변수 분리법과 라플라스 변환을 함께 사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한국에서 대학원생들을 지도할 때 다뤘던 유형이었습니다. 김진구는 망설였습니다. 청소부인 자신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게 적절한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학자의 혼이 깨어났습니다. 김진구는 조심스레 분필을 집어들었죠. 먼저 칠판 한쪽에 작은 글씨로 시작했습니다.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20여 년간 칠판에 수식을 적어온 손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첫 번째 단계, 편미분방 정식을 두 개의 독립변수로 분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 경계 조건을 확인하고 초기값을 설정합니다. 세 번째 단계,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해 복수함수로 변환합니다. 김진구의 손놀림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물을 마시듯 수식을 써내려갔죠. 네 번째 단계, 역변환을 통해 실함수로 되돌립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해의 유일성을 증명하고 수렴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구는 최종 답을 적었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해법이었죠. 칠판을 가득 채운 수식을 바라보며 김진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아름다운 문제였어.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이거 지워야 하나? 김진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김진구는 서둘러 분필을 놓고 걸레질을 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미첼 선생님이 들어왔죠. 아, 청소 중이군요. 수고하세요. 미첨 선생님은 책상에서 깜빡한 서류를 찾으려고 왔던 참이었습니다.
김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곧 끝날 예정입니다. 미첼 선생님이 서류를 찾던 중 칠판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몸이 굳었죠. 이게 뭐지? 칠판에 빼곡히 적힌 수식들이 보였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천천히 칠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풀이는 도대체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완벽한 해법이었거든요. 자신이 20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누가 이걸 푼 거지? 미첼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오늘 수업 후에는 아무도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때 김진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혹시 당신이? 김진구는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미첨 선생님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죠. 정말 당신이 푼 겁니까? 김진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이런 걸 실수로 푼다고요? 미첼 선생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묘한 경외감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김진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수학교사와 청소부, 겉보기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수식 앞에서 마주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첼 선생님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수식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청소부가 정말 저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7시 미첼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에서 김진구의 인사기록 카드를 꺼내봤죠. 김진구 48세, 한국 출신. 하지만 학력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간단한 정보만 적혀 있었죠.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미첼 선생님은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로버트 윌슨 교장은 60대 초반의 엄격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교장 선생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미첼 선생님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윌슨 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그 한국인 청소부 말인가? 정말 그가 푼 거라고?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믿기지가 않아서 당장 불러보게. 오전 10시 김진구는 교무실로 호출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무실 문을 열자 미첼 선생님과 윌슨 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윌슨 교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제 3층 수학교실에서 칠판에 뭔가 적었죠? 김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당신이 푼 겁니까? 미첼 선생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농담 마시오. 설마 청소부가 수학을? 윌슨 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가 도와줬겠지. 아니면 어디서 베꼈거나. 김진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럼 증명해 보시오. 미첼 선생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학생들 앞에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오. 그게 무슨, 못 풀면 그날로 잘리게 될 겁니다. 윌슨 교장의 최후 통첩이었죠. 학생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실토하시오. 김진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후 5시 3층 수학교실.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청소부 아저씨가 수학 문제 푼대? 말도 안 돼. 분명 누가 도와줬을 거야. 에밀리는 친구들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궁금해. 아저씨 눈빛이 남달랐어. 교실 뒤쪽에는 몇몇 선생님들도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거 완전 구경거리네. 저 사람 완전 망신당하겠어. 미첼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어려운 편미분방 정식이었죠. 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오. 김진구는 교실 앞에 섰습니다. 30여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손에 들린 분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작하세요. 미첼 선생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김진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때를 떠올렸죠. 수학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예전에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김진구는 천천히 문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간단했죠. 3개 편미분방 정식에 경계 조건이 주어진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김진구가 분필을 들고 칠판의 첫 번째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수 분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진구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수학 용어만큼은 정확했거든요. 첫 번째 단계를 적고 김진구는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이해되나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첨 선생님보다 설명이 더 쉬웠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서 김진구의 손놀림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편안함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진구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함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수학이 갑자기 쉬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와, 진짜 잘 가르치네. 뒤에서 마이클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첼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보다 김진구의 설명이 훨씬 명확했거든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진구가 최종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완벽한 해법이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 아저씨 완전 천재네. 하지만 미첼 선생님과 윌슨 교장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김진구가 너무 뛰어났던 거죠. 그 순간 윌슨 교장이 일어섰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나가세요. 선생님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실이 비워진 후 싸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진구와 두 교육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순간이었죠.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 교실 안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김진구는 여전히 칠판 앞에 서 있었고 미첼 선생님과 윌슨 교장은 뒤에서 그를 지켜봤죠. 당신, 정체가 뭡니까? 미첼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엔 당혹감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청소부라고 했는데 이런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김진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윌슨 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과목을요? 수학입니다. 김진구의 대답에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청소부를 하고 있습니까? 미첼 선생님의 질문에 김진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 학력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몇 년이나 가르치셨습니까? 15년.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윌슨 교장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15년 경력의 수학교사가 자신의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칠판에 문제를 푸신 겁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게 안쓰러워서. 김진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몇몇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에밀리가 앞장서서 다가왔죠. 선생님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학생들은 나가세요. 어른들 이야기 중입니다. 윌슨 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설명이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었어요. 마이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쳐요. 학생들의 말에 미첼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진짜 청소부 아저씨가 수학 천재래. 나도 보고 싶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윌슨 교장은 급히 학생들을 돌려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소동은 학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윌슨 교장이 김진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문의 공간입니다. 청소부가 학생들 앞에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김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진구는 아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낸 것 같아. 한국에 있는 미영은 남편의 침울한 목소리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친 거야? 김진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 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그들이 몰라주는 거지. 하지만 난 이제 청소부야, 미영아. 청소부든 뭐든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수진이 아빠야. 미영의 말에 김진구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위축되긴 했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3층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교실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아저씨다. 에밀리가 김진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아저씨한테 수학 배우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김진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애들아, 난 청소부야. 선생님이 아니야. 그래도 수학은 정말 잘 아시잖아요. 우리한테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학생들의 간절한 눈빛에 김진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교장 선생님과 약속한 게 있었죠. 미안해. 난 그럴 수 없어. 그때 복도 끝에서 미첼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과 김진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학생들, 교실로 들어가세요. 학생들은 아쉬워하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미첼 선생님과 김진구가 복도에 단둘이 남았죠. 어제 경고했는데도 또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군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첼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수업이 엉망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수학교실엔 아예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김진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학교실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미첼 선생님이 교실로 사라진 후 김진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죠. 그로부터 사흘 후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엔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 뉴저지 타임스에 한 줄 기사가 실렸거든요. 한국 청소부 미국 고교 수학 문제 풀다. 기자는 학생들의 제보를 받고 김진구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비록 작은 기사였지만 파급력은 상당했죠. 오전 8시 윌슨 교장의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신문 보셨어요? 학부모 대표인 메리 존슨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소부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게 사실인가요? 진정하세요, 존슨 부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시간도 없이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보내는 학교에서 학교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윌슨 교장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강당에 모인 학부모들의 표정은 험악했죠. 교장 선생님,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줄에 앉은 변호사 데이비드 스미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사실이라면 학교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부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죠.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윌슨 교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 청소부는 일회성으로 칠판에 수식을 적었을 뿐 정식 수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학생들이 그를 추종하는 겁니까? 메리 존슨이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제니퍼가 어제 집에 와서 청소부 아저씨 이야기만 했어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부가 수학을 더 잘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즉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스미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윌슨 교장은 즉시 김진구를 불러들였습니다. 오후 2시 교장실에 들어선 김진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봤거든요. 앉으세요. 윌슨 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이번 일로 학교가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당신 때문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윌슨 교장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명문입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김진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는 일체 접촉하지 마세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대화하지 마시고 질문을 받아도 답하지 마세요. 네. 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해고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미첼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중이군요. 미첼 선생님이 김진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윌슨 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뛰어납니다. 미첼 선생님의 고백에 교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간 수학을 가르쳐 왔지만 그런 실력은 처음 봤습니다. 미첼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미첼 선생님이 김진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경계를 넘었습니다. 학교엔 질서가 있어야 하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김진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첼 선생님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 이상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마세요. 그들은 제 학생들입니다. 그 말이 김진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김진구가 일어서자 윌슨 교장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문제를 일으키면 이 지역에서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교장실을 나온 김진구는 복도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손을 흔들었지만 김진구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에밀리의 의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죠. 한국에 있는 딸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나중에 아빠처럼 수학 선생님 될래? 딸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김진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공원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그를 외롭게 만들었죠.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조용한 청소부로만 살아야 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진구는 교장의 경고대로 학생들과 일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죠. 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김진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됐죠. 뭔가 이상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어. 방과 후 도서관에서 에밀리는 친구 제시카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청소부가 아닐 거야. 너도 봤잖아. 그때 수학 푸는 거. 그럼 어떻게 알아낼 건데?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자. 에밀리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김진구, 한국, 수학교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죠.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검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옆에 있던 한국계 학생 케빈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한국어 할 수 있어요. 뭘 찾는 거예요? 에밀리는 김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케빈은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김진구 수학교사를 검색했죠. 이거 보세요.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1995년 기사였죠. 서울 강남중학교 김진구 교사, 수학 올림피아드 지도자상 수상.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수학 선생님이었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전국 중학생 수학 경시대회, 우승자 배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수석 졸업, 국가대표 올림피아드 팀, 코치 경력, 케빈이 번역해주는 내용을 들으며 에밀리는 감탄했습니다. 와, 완전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런데 왜 여기서 청소부를 하고 있는 거지? 더 찾아보니 IMF 외환위기 관련 기사도 나왔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는 내용이었죠. 그때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들었어. 에밀리는 김진구의 사연을 점점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걸 다른 애들한테도 알려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프린트한 자료를 들고 학교에 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김진구의 진짜 이력을 알려줬죠. 진짜? 청소부 아저씨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 서울대 출신이라고? 완전 엘리트잖아.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거의 모든 학생들이 김진구의 과거를 알게 됐죠. 그럼 그때 우리보다 수학을 잘 아는 게 당연한 거네. IMF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미국에 왔다고? 너무 안타깝지 않아? 학생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저 이상한 청소부가 아니라 불운한 천재 교사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 미첼 선생님은 학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왜 다들 딴청을 부리죠? 선생님, 저희가 찾아낸 게 있어요.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진구 아저씨에 대해서요. 미첼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선생님도 알아야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에밀리는 프린트를 들고 칠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진구 선생님은 한국에서 15년간 수학을 가르치셨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 국가대표 올림피아드 팀 코치도 하셨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첼 선생님은 말을 잃었죠. 그럼 정말 수학교사였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IMF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미국에 오셔서 어쩔 수 없이 청소부가 되신 거예요. 마이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교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아시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에밀리의 말에 미첼 선생님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김진구를 대한 태도가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날 오후 지역 케이블 방송국 CNN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김진구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던 거죠. 한국에서 온 천재 수학교사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기자 사라 윌슨이 윌슨 교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윌슨 교장은 당황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진 거죠. 잠깐만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 김진구는 갑작스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김진구가 거절하려 했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특히 이민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김진구는 간단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수학은 언어와 같습니다. 김진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수학은 모든 사람에게 통합니다. 저는 청소를 하면서도 늘 수학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김진구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도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사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김진구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인터뷰 영상은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방영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감동적이다. 진짜 스승이 따로 없네. 학교에서 그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CNN 인터뷰가 방영된 지 사흘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진구의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배달된 거죠. 발신인을 보고 김진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MIT 매사추세츠 공가대학 봉투를 열어보니 정중한 영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MIT 수학연구소에서 객원 조교로 초청합니다. 김진구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당신의 교육 철학과 수학적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부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MIT 수학과 학과장 마이클 존슨 교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진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MIT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죠. 정말 나한테 온 편지가 맞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돌아보니 에밀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김진구는 당황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교장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고마워, 에밀리. 하지만 난 여전히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에밀리가 김진구의 손에 들린 편지를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김진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MIT에서 온 편지야. 정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김진구가 편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자 에밀리는 소리쳤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MIT는 세계 최고 대학이잖아요. 쉿, 조용히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에밀리, 무슨 일이야? 김 선생님한테 MIT에서 편지가 왔대. 정말? MIT가? 순식간에 학생들이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정말 MIT 가세요? 우와, 완전 대단하다. 김진구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소동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복도 끝에서 윌슨 교장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몰려 있는 걸 보고 급히 다가왔죠. 무슨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 김 선생님이 MIT에서 초청받으셨어요. 에밀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윌슨 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MIT에서요? 김진구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윌슨 교장이 편지를 읽는 동안 복도는 조용해졌죠. 이게 정말입니까?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윌슨 교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MIT는 자신도 꿈꿔봤지만 갈 수 없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김진구를 초청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교실로 들어가세요. 윌슨 교장이 학생들을 돌려보낸 후 김진구에게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세요. 교장실에서 윌슨 교장은 오랫동안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편지가 진짜라면 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김진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윌슨 교장은 즉시 MIT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MIT 수학과죠? 존슨 교수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몇 분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교장 윌슨입니다. 아, 김진구 선생님에 대한 문의시군요. 존슨 교수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뛰어난 교육자이고 수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윌슨 교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진구를 바라봤죠. 김 선생님, 윌슨 교장의 목소리에 존경의 뜻이 담겼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늦게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였군요. 김진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윌슨 교장이 일어서서 김진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전교생이 모인 대강당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윌슨 교장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김진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에서 15년간 수학을 가르치신 훌륭한 교육자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윌슨 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부터 김진구 선생님을 우리 학교의 명예 멘토로 모시겠습니다. 대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죠. 그리고 희망하시는 학생들에게 수학 특별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김진구는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드디어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김진구는 한국에 있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다시 선생님이 됐어. 정말요? 어떻게요?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수진아. 아빠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김진구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죠. 1년 후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3층 수학교실. 김진구는 칠판 앞에서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MIT에서의 1년간 연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거든요.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에밀리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에밀리는 김진구 덕분에 수학에 대한 꿈을 키웠죠. 한국에 내 가족이 있어. 수진이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김진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교실에는 26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김진구의 마지막 수업을 듣기 위해 온 아이들이었죠. 자, 오늘은 수학 문제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 김진구가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학이 뭐라고 생각해? 숫자와 공식이요. 마이클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학은 달라. 김진구가 칠판에 큰 원을 그렸습니다. 수학은 인생과 같아. 때로는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차근차근 풀어가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거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 김진구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이었을 때는 자신만만했지. 하지만 IMF가 터지고 일자리를 잃으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 미국에 와서 청소부가 됐을 때 정말 절망했어. 김진구가 칠판에 절망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수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깨달았어.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걸. 이번엔 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수학을 좋아하게 됐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MIT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수학을 연구하고 싶어요. 정말 에밀리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김진구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서도 계속 수학 가르치실 거죠?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하게 됐어. 와, 정말 다행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진구는 칠판에 마지막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Never judge a person by their job.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기억해. 청소부든 교수든 사람의 가치는 그가 하는 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있는 꿈과 그 꿈을 위한 노력이 진짜 중요한 거야. 김진구가 분필을 내려놓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머리가 아니라 인생을 믿는 거야.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봐.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미첼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있었죠. 김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미첼 선생님이 김진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미첼 선생님.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때는 갈등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된 거죠. 학생들을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윌슨 교장도 교실에 나타났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학교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진구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건강하시고 좋은 학생들 많이 길러내세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씩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편지 쓸게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MIT 갈게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김진구는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실이 비워진 후 김진구는 혼자서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1년 전처럼 걸레와 물통을 들고 바닥을 닦았죠.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청소부가 아닌 선생님으로서 교실을 정리하는 거였거든요. 칠판을 닦으며 김진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시에서 존경으로, 청소부에서 선생님으로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구는 칠판에 작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김진구 선생님. 그리고 조용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로 나서면서 김진구는 뒤돌아 교실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 아이들아.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김진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웨스트필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자랑스러운 선생님 아빠. 김진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간다. 그의 새로운 꿈을 향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필 하나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새로운 교실에서 계속될 예정이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